안녕하세요. 오늘부터 4주간 인문학 산책 소수자 되기 사랑은 곧 혁명이다를 이끌어가게 된 저희는 철학공방 별난이라는 연구공간을 운영하면서 인문학 책을 쓰는 부부입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체게바라와 여행하는 법이라는 청소년 철학소설의 공동 저자이기도 한데요. 저는 이 책의 스토리를 쓴 이윤경입니다. 예, 저는 이 책의 부제이기도 한 길 위에서 만나는 소수자 철학의 철학을 담당한 신승철입니다. 이 책의 제목이나 주인공을 봤을 때 아마도 많은 분들이 체게바라의 혁명 사상을 다룬 책이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시기 쉬울 텐데요. 사실 체게바라가 얘기한 진정한 혁명가를 이끄는 것은 위대한 사랑의 감정이다 라는 말 한마디 외에 이 책은 체게바라와 아무 관련이 없고 단지 체게바라라는 혁명 아이콘을 주인공으로 등장시켜서 우리 시대의 혁명, 그것도 사랑으로서의 소수자 되기라는 색다른 혁명을 다루는 본격적인 청소년 철학 소설입니다. 어떤 배경에서 소수자의 철학이라는 부제가 붙었는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이 책의 줄거리를 짧게 설명드릴게요. 왕따를 당하던 17살 소년 민영은 학교를 뛰쳐나와서 형의 신분증을 가지고 인천의 한 플라스틱 공장에 취직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공장 측에 의해 구타를 당하던 불법 체류자 채, 그러니까 최씨 아저씨라는 별명을 가진 외국인 노동자를 우연히 구해주고 결국 함께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그렇게 최씨 아저씨와 여행하는 과정에서 민영은 이주민, 아이, 노숙인, 여성, 장애인, 비정규직 노동자 등 이 책에서 소수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들과 함께 생활하고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겪으면서 소수자들과 친해지고 비로소 소수자 되기에 대한 경험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과정에서 최씨 아저씨가 진짜 체게바라냐 아니냐 하는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소소한 에피소드들이 있지만 그건 그닥 중요하지는 않겠죠. 우리 사회에서 소수자는 흔히 힘없는 약자나 피해자, 양적 소수 이렇게 얘기되고 있는데요. 이 책에서는 소수자를 오히려 특이한 사람, 그러니까 자신의 특이성으로 사회의 배치를 변화시킬 능력을 가진 존재라고 봅니다. 그들은 존재만으로도 활력 소유자, 감초이며 촉매제가 되어 공동체를 풍부하고 다양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죠. 이 책에서는 프랑스 철학자 질 들레즈와 심리치료사 페리스 가따리가 제시한 되기, 비커밍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각 장마다 이주민 되기, 아이 되기, 동물 되기, 노숙인 되기, 여성 되기, 장애인 되기, 투명인간 되기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책의 사상적 배경이 되고 있는 들레즈와 가따리는 특히 소수자 되기를 강조합니다. 이것은 약자에 대한 관용이나 배려의 윤리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특이한 소수자를 통해 우리 안에 숨어있는 낯설고 이질적인 존재들을 발견하며 우리 자신이 더욱 풍부해지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셈입니다. 저는 스토리를 쓰긴 했지만 철학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에 평범하면서 수많은 철알못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철학 부분을 채워주신 우리 신승철 선생님께 그동안 제가 궁금했던 점들을 하나하나 질문하는 방식으로 이 시간을 채워나갔으면 합니다. 사실 저희 부부는 공동작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평소에 아주 많은 시간을 마주 앉아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곤 하는데요. 대부분 제가 철학적인 개념에 대해 질문을 하면 저쪽에서 답을 하고 제가 그것에 대해서 딴지를 걸면 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는 방식으로 대화가 진행되곤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최대한 저희가 늘 하던 대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될 수 있을지 조금 걱정이 되지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시간인 오늘은 되기란 무엇인가에 대해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되기라는 단어는 사전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무엇이 되다의 명사형이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되다라는 동사는 새로운 신분이나 지위를 가지다, 또 다른 것으로 바뀌거나 변하다, 또 어떤 때나 시기, 상태에 이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뭔가 변화의 기운이 느껴지는 단어인데요. 철학적 개념으로서의 되기란 뭘까요? 이 명사형이라고 하시니까 갑자기 떠오르는 게 명사형 사유가 있고 동사형 사유가 있습니다. 명사형 사유는 무엇을 고정시키는 사유고 동사형 사유는 진행시키는 사유입니다. 명사형 사유 같은 경우는 이 침팬지가 거울을 보고 자기를 인식하듯이 자기의식을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 있어야지만 이 사유가 가능한데요. 여기서는 이기, 빙이라는 사유가
혹은 존재라는 사유가 명사형 사유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동사형 사유인 이 그 흐름으로서의 사유는 개나 고양이들이 뭐 앉아, 물어,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듯이 어떤 되어가는 과정이나 변화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기와 다른 되기라고 이렇게 표현되는데요. 철학사에도 이 명사형 사유와 동사형 사유인 이기와 되기, 이런 두 가지 구분의 철학사적 맥락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헤라클레이토스 같은 경우에는 becoming을 얘기하면서 되기를 얘기를 하고 흐름의 사유를 얘기합니다. 동사형 사유인 셈이죠. 거기에 비해서 파르메이데스의 존재의 전통, 뭐 일자를 얘기하는데요. 여기서는 이 명사형 사유를 가지고 있고 플라톤으로까지 이어지는 플라톤의 이데아까지 이어집니다. 사실 헤라클레이토스의 becoming이라는 흐름의 사유는 만물은 유전한다, 변화한다 이런 사상인데요. 이것은 스피노자의 정서 이론까지 이어집니다. 되다는 것은 사실 종착지나 목표점이 있는 게 아니라 과정적이고 진행형적 사유입니다. 청소년한테 이렇게 물어보죠. 너는 커서 뭐가 될 거니? 이렇게 물어보면 청소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뭐 목수가 될래요? 군인이 될래요? 변호사가 될래요?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근데 그것은 되기에 대한 질문에 이기에 대한 대답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되기에 대한 질문에 되기의 대답은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 될래요? 동물을 보호하는 사람이 될래요? 이런 어떤 것들이 대답되어야 되겠죠. 즉 되기는 신체 변형이자 사랑이고 욕망이고 흐름이고 생성입니다. 되기는 사랑의 적극적인 의미, 즉 사랑이고 혁명이다라는 것들을 밝혀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스피노자는 이 사랑의 능력, 되기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할수록 맹목적이게 되는 게 아니라 지혜로워진다. 즉 되기는 지혜의 동의어인 셈이죠. 이런 점에서 되기는 어찌 보면 이 스피노자랄지 헤라클레이토스 이런 여러 가지 전통에 따르는 어떤 철학적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할수록 지혜로워진다는 말을 되기라는 개념이 일상에서 거칠게 사용하곤 하는 감수성이라는 말과 유사한 듯 들립니다. 그러니까 인권 감수성, 소수자 감수성, 생태 감수성 이런 감수성이 발달한 사람은 되기의 능력도 뛰어나지 않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되기는 어떤 정동이라고 그래서 어떤 에너지가 전달되는 겁니다. 정도 어떤 표면에 에너지가 생성되는 거고 그 에너지는 되기를 통해서 사실은 사랑의 에너지가 생기고 어떤 능동적인 어떤 이 욕망의 에너지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표면을 흐르는 신체의 표면을 흐르는 감수성과 또는 감각과 동의어인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인권 감수성, 소수자의 감수성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협동조합 운동하시는 분은 협동조합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될 어떤 기회를 얻게 됐는데 자신에게 에너지가 없다는 점들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바로 감수성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가 바로 그 에너지의 강렬도를 더 가지게 되느냐의 척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들레지와 가tta리는 굳이 소수자 되기를 적시하고 있는데요. 일단 소수자라는 말의 뜻부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소수자라는 얘기는 사회적 약자랄지 피해자랄지 양적 소수 이런 의미로 이렇게 쓰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 소수자라는 사람은 이 자신의 특이성을 통해서 공동체를 다양하고 풍부하게 만드는 사람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요. 소수자가 어디 있느냐, 소수자가 누구냐 하면 모두가 소수자다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겠는데 잘 생각해보면 소수자는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왼손잡이, 머리에 염색한 사람, 문신한 사람 이런 사람들도 주변에서 소수자로서 상존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주변, 소수자가 머물고 거주하는 주변이 가장 강렬도가 높은 가장자리라는 거예요. 생태 철학에서는 가장자리 효과에 대해서 주목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조용히 팟캐스트를 하고 있지만 어찌 보면 뒤풀이 시간에 더 시끄럽게 재밌게 얘기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 어떤 자리나 그 가장자리나 주변인을 만들지만 그 주변이 바로 강렬도가 높고 어떤
특이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영역이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소수자의 적극적 의미는 결국 가장자리의 강렬도의 힘을 받아서 특이한 것을 생산해내는 사람이다. 그리고 다양함을 생산해내는 사람이다라는 점을 여기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팟캐스트에 이 칭얼대는 아이가, 떼쟁이 아이가 나온다면 어떨까요? 굉장히 좀 저희들은 어수선하다면서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는 마음도 생길 것이고, 오히려 그 활력소나 감초로 여기면서 그 아이를 어떤 새로운 활력의 원천으로 삼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공동체는 소수자를 발명해야 됩니다. 즉, 차이와 다양성의 생태계를 구성해놓고 색다른 차이가 생산되게끔 그걸 통해서 풍부함과 다양함을 얻게끔 하는 방법이 바로 소수자를 발명해야 된다라는 얘기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즉, 문명이나 사회 공동체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바로 다양함과 풍부함을 생산하는 소수자에게 달려있다. 굉장히 좀 중차대한 임무를 제가 또 주는 것 같네요. 소수자에게요. 네, 그러니까 소수자가 사회적 약자나 양쪽 소수, 피해자가 아니고 오히려 공동체를 풍부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굉장히 재미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안녕하세요. 오창익입니다. 인권연대는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사양하고 오로지 시민의 참여로만 운영하는 100% 순도의 민간 인권단체입니다. 1999년 창립 이래 한눈 팔지 않고 오로지 인권운동에만 매진해왔습니다. 인권연대 회원으로 참여해주세요. 인권연대 회원이 늘어나면 그만큼 인권연대의 활동도 풍부해지고 활발해집니다. 인권연대 회원 가입은 인권연대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되기가 아까 사랑을 바탕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정말로 그 세속적인 연인 관계에서의 사랑을 생각해 보면 그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질수록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려고 하고 또 배려하려고 하는 노력을 자기도 모르게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볼 때 내가 소수자를 사랑하고 소수자 되기를 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내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내놓고 배려하고 이래야 된다는 일종의 그러니까 보편적인 인류애처럼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소수자 되기는 혹시 예수님이 말하는 사랑이나 부처님의 자비 같은 것일까요? 예, 굉장히 좀, 이 보편적인 사랑이라고 그러니까 소수자 되기가 굉장히 신성시대는 이런 그 느낌이 듭니다만 사실은 굉장히 국지적인 사랑, 그러니까 이 가족에서의 소수자, 아이, 노인, 장애인을 돌보는 것 속에서도 사실 소수자 되기가 존재합니다. 즉, 범인류적인 사랑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가장 그 주변에서 적극적으로 실천 가능한 것이죠. 사실 그 스피노자는 정동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정동이 사실은 소수자 대기하고 아주 가까운데 사랑할수록 사랑의 능력이 증폭되는 사랑을 감정을 정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되기라는 것이 단지 소수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내 안에 소수성을 발견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즉 그 소수자가 타자로서 이렇게 간주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아이도 있고 장애인도 있고 노인도 있고 여성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가능한 것이죠. 이것도 바로 스피노자의 내재성 개념에서 얘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수자 되기는 스피노자의 개념인 몸, 정동, 내재성이라는 세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이 몸과 정동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최대치를 보여주는 사랑과 욕망의 능력의 프로그램이자 실험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수자 되기가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소수자, 즉 여성, 장애인, 아이, 동물을 불러내는 일이고 또 사랑의 능력을 실험하는 일이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러한 사랑으로서의 소수자 되기는 혹시 맹자가 얘기한 측은지심이나 어떤 흔히 말하는 윤리적 책임 혹은 노블레스 오블레제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소수자 되기는 이것들과 어떻게 다른가요? 예, 사실 맹자나 윤리적 책임, 노블레스 오블리제 등은 정체성이나 책임주체, 존재로서의 이기 등에 기반한 사유에서의 사랑과 윤리입니다. 근데 사실 이 소수자 되기는 흐름으로서 정체성보다는 주체성으로서 이기보다는 되기로서
이런 나타나는 그런 사랑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 부처님 같은 경우는 이 상대방이 막 화려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하더라도 묵은 거의 전제 위에 쌓여진 그 화려한 구조물에 불과하다는 것, 즉 공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공이라는 것은 무와 통하는 건데요. 그런 공과 무의 허무주의의 궁극에 도달해서 결국 자비의 구성주의, 정동의 구성주의 계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어떤 공이라는 것, 책임주체를 해체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 책임주체의 딱딱하고 권리주의적이고 정체성에 따르는 그런 주체가 사실 공의 묵은 거의 전제 위에 올려진 구조물이라는 것을 응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수자 대기는 책임주체와 정체성, 존재로서의 이기와 공과 무를 같이 응시하는 것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소수자 대기는 우리 사이에서 나타나는 책임주체가 아니라 주체성 현상에 대해서 설명하는 건데요. 너와 나 사이에 너도 아니고 나도 아닌, 또는 너일 수도 나일 수도 있는 어떤 뜻과 지혜와 실천력을 가진 어떤 사람이 출현한다는 이런 어떤 점에서 그것을 우리 중 어느 누군가다 라고 하면서 주체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둘레즈에게는 애벌레 신체다라고도 얘기하죠. 어떤 잠재성의 신체이고 만들어지는 과정의 신체입니다. 책임주체와는 다른 어떤 잠재적인 어떤 형태의 우리 중 어느 누군가인 셈이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그 인권운동이나 공동체운동 그리고 많은 운동들이 나아갈 바는 시민과 공동체 투트랙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일단 그 대답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즉 책임주체와 주체성이라는 투트랙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소수자 되기도 소수자 인권이랄지 차별금지법, 혐오 발화를 막는 다양한 인권적 운동들과 같은 시민적 노력과 더불어 소수자 되기를 통해서 이 주체성을 생산해내는 이런 공동체의 노력이 둘 다 지지돼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소수자 되기는 이 아까 말씀하셨던 맹자가 얘기한 측은지심이나 윤리적 책임, 노블리스 오블리제 등의 책임주체와 더불어 주체성까지도 얘기해야 된다 이런 점들을 보여줍니다. 네, 그러니까 되기는 소수자를 대상으로 놓고 주체로서의 내가 소수자를 닮아가는 방식의 그런 되기가 아니라 원래 내 안에 잠재되어 있던 소수성을, 그러니까 상대방 소수자의 특이성의 발현으로 인해 속에 가지고 있었던 잠재성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은 또 사회주체성의 형태로 더 소수자적인 방향으로 발전하고 생성해야 한다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체성, 즉 책임주체가 아닌 사회주체성을 구성하고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우리 사이에 되기가 이루어지는 그런 사회주체성이 늘어난다면 그 모든 사람이 그렇게 점점 서로 닮아져서 결국 비슷비슷한 상태가 되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걱정도 드는데요. 사회주체성 개념에서 차이는 어떻게 발생합니까? 사실 그 되기는 모방이 아닙니다. 모방도 아니고 또한 동의시나 애착이나 그런 것도 아닙니다. 더불어서 보편주의적 어법, 그러니까 무시간적이고 무장소적인 보편주의 어법을 사용하는 것과도 거리가 있습니다. 사회주체성이 생겨나는 과정은 그 차이가 만들어내는데요. 그 차이라는 것은 다양하고 차이나는 생태계와 같은 공동체 속에서 새로운 색다른 차이가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으로, 그러니까 차이가 차이를 만드는, 굉장히 그 차이와 다양성의 생태계가 또 색다른 차이를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색다른 차이는 이 동질적인 또는 애착과 보편주의 어법과 동의시를 사용하는 문명이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늘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차이, 색다른 차이가 차이를 낳는 이 차이가 오히려 이 문명의 자율성을 배가시키는 그런 것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얘기하자면 지금의 문명은 통합된 세계 자본주의라고 이렇게 가다리는 얘기를 하는데요. 굉장히 단조롭고 동질 발생적인 TV, 마트, 아파트, 자동차 이런 어떤 단조로운 일상의 동질 발생적인 거라면 공동체의 형태는 이질 발생적인
굉장히 다른 것들이 차이를 낳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 인륜적 공동체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모순과 대립이 있다 하더라도 또는 비판이 있다 하더라도 다시 성숙으로 갈 수 있다라는 헤겔 막스주의 공식들이 굉장히 유효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인륜적 공동체가 미리 전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요. 오히려 모순과 적대 비판이 돼버리면 해체나 분열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오히려 그 둘레즈 가타리오 사랑, 되기라는 것들의 유효성도 느껴지고 그런 점에서 이 세상을 바꾸는 두 가지 지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차이를 극도로 줄이고 모순과 대립의 단일 전선으로 결집시키는 어떤 방향성이 첫 번째 방향성일 것 같습니다. 이 기존의 진보주의자나 좌파들이 썼던 방식이죠. 근데 그것과 다르게 공동체 전략은 차이와 다양성을 더 다양하게 만들고 차이를 감소시키고 의견 대립을 축소시키는 게 아니라 다양한 어떤 특이성의 경우의 수를 만듦으로써 거기에서 자율성을 만들고 세상을 바꾸려는 그런 과정이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은 공동체나 마을, 사회적 경제, 제3섹터 이런 영역에서 무심결에 다 이렇게 염두에 두고 있는 건데요. 결국 세상을 바꾸는 두 가지 방법, 대립으로 바꿀 것인가, 차이의 감소로 바꿀 것인가, 아니면 차이와 다양성을 더 증폭시킴으로써 바꿀 것인가, 이런 점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점에서 이 차이는 문명의 자율성을 배가할 수 있는, 또는 그 어떤 애착이랄지 동일시랄지 보편주의법, 이 판을 치는 이 문명의 변화를 이끄는 그런 어떤 방법이라고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되기라고 하는 것은 차이를 좁히고 닮아가고 이런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차이를 사랑하는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런 풍부함이나 그리고 다양성이 우리 사회에 왜 필요한 것일까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그 공통성, 그러니까 인륜적 공동체를 생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방금 전에 질문에서요. 근데 특이성조차도 생산돼야 되는, 즉 차이도 생산돼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먼저 그 차이가 생산되는 상황, 그러니까 차이와 다양성의 생태계가 색다른 차이를 만들어내면 굉장히 낯설고 이질적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근데 그 주변에 있던 친구나 이웃, 가족들은 일단 영향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굉장히 새로운 패션이나 새로운 문화나 이런 것들을 접하면 깜짝 놀라거나 주춤거리게 되죠. 그러면서 바로 드는 생각이 태도를 결정할 필요를 느끼고 이 책의 그 주인공처럼 생각을 움직여야 될 그런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이 특이성이 오히려 그 생태계의 다양성을 넓혀가면서 이 고정관념이나 틀에 박힌 삶이 아니라 사랑의 특이점이 우리가 선택할 경우의 수다라는 것들을 밝혀주고 또 그 사랑이 어찌 보면 우리의 실존을 강건하게 만들고 삶의 의미를 만드는 것이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소수자 되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소수자의 소수성을 발견하고 어떤 우리의 한계, 유한성, 죽음에 대한 것들을 응시하는 순간 세상에 남길 것은 사랑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호련히 어떤 소수자 되기로 향하는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소수자 되기는 어찌 보면 문명이 선택할 경우의 수를 늘려주는, 즉 자율성을 늘려주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고, 어찌 보면 나의 외부에 있기 때문에 외부에 타자화하지 않은 나의 또 다른 모습들을 받아들이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재성의 구도를 보인다,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유한성을 깨닫고 또 낮은 곳으로 향하고 굉장히 들으면 들을수록 소수자 되기를 한다는 것이 그리 쉽지 않은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특히 저처럼 세속적인 인간한테는 더욱 그러네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진정한 되기가 어떻게 가능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치 돌을 닦는 것처럼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요? 되기. 어쩌면 사랑의 명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쩌면 사랑은 완성품이나 완결품 그리고 목표이긴 하지만 완결된 어떤 도달점은 없습니다. 끊임없는 과정이죠. 불교에서 보조국사 지루스님은 한 번의 깨달음이 지속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도노와 그 도노 이후에도 끊임없는 찰나의 수행이 필요하다라는 점수를 얘기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오뇨대사님이 그 해골 바가지를 이렇게 드셨던 그 사건들 있잖아요. 예, 해골 바가지에 담겨 있는 물을 먹고 시원한 냉수다 이렇게 생각했던 그 사건에서 서방으로 가지 않고 단번에 깨달음으로 다시 신라로 돌아가게 됐던 그 해탈의 순간처럼 도노는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계속적인 과정으로서의 점수를 수반해야지만 의미를 갖죠. 사실 도노가 돈수와 만난다는 성찰 스님의 논리도 상당히 좀 고민을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 구조혁명, 단 한 번의 구조혁명이 모든 걸 바꿀 것이다라는 이기의 논리, 이 빙의 논리와 지속적인 찰나의 되기의 사랑의 실천이 필요하다라는 분자혁명의 논리는 상당히 좀 차이를 갖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결정적인 대답, 확실한 본질, 확실한 정답은 없고요. 대답 대신 문제제기의 과정과 끊임없는 실천의 진행형적 과정만이 남아있는 게 사랑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완성태가 아니고 과정태로서의 되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근데 저는 다시 이 소수자라고 하는 것에 다시 돌아가서 그 소수자라는 단어는 되기와도 결합을 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그 혐오 문화하고도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수자 혐오라는 이런 현상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사실 자본주의가 유지되는 논리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논리가 착취다 이렇게 얘기도 되지만 자본주의는 착취로도 유지되지만 차별로도 유지되고 최근 들어서는 폐쇄경제랄지 분리주의, 고립주의를 표방하는 분리의 논리도 그 자본주의를 유지하는 논리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트럼프 행정부나 블랙시트, 지금 다가오고 있는 프렉시트 그런 상황들이 어찌 보면 굉장히 파시즘적인 상황으로 이끌고 있는 거죠. 이 분리의 논리는 바로 배제의 논리를 수반하고요. 즉 차별을 통해서 식별하고 그것을 분리해내는 겁니다. 사실 이 배제는 이 자본주의적 소비를 가능케 하는 메커니즘이고요. 왜냐하면 배제를 해야지만 그 정체가 분명해지기 때문에 식별이 가능하고 그런 점에서 자본주의가 내장하고 있는 논리였던 거죠. 근데 사실 이 혐오 문화는 자본주의가 내재하고 있는 미시 파시즘의 논리기도 합니다. 혐오 문화는 소수자 주변인 이주민에 대해서 공격적이고 주류사회의 유지와 지속을 꿈꾸고 남성 중심의 문화를 만들며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를 원합니다. 그리고 차별과 분리, 배제를 원하죠. 근데 이 혐오 문화의 해독제는 사실 권력 대 권력의 저항과 투쟁도 수반돼야 되겠지만 사랑과 욕망의 미시적인 배치를 형성해서 수많은 지지 세력을 결집시키고 관계망을 활성화하고 욕망과 사랑을 유통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권력 담화 분석이나 권력 분석도 필요하지만 사랑과 욕망이 작동할 수 있는 공동체적 관계망과 판과 구도를 짜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혐오 문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사랑과 욕망을 기반으로 한 관계망을 확산시키는 그런 미시정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이네요.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되기를 이야기하면서 소수자 되기만 언급이 됐는데 왜 다수자 되기는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주류나 다수자, 성공하고 승리하고 이런 사람들에 의한 선망도 굉장히 무시할 수 없죠. 그래서 성공주의, 승리주의, 성장주의 등과 같은 맹목적인 충동이 굉장히 주류 문화로서 차지하고 있는데 소수자 되기는 낮은 곳으로 향하는 사랑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존 그 자본주의는 끊임없이 공공책임과 사회책임을 모두 개인에게 올인하고 환원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책임으로 다 만들고 있는데요. 그것이 자기 통치, 자기 개발, 자기 관리의 논리로도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인으로 분해된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그 유력한 경우의 수는 사실 성공주의인데요. 이 성공주의 이외에는 선택의 기회를 갖고 있지 못한 소수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성공주의가 어떤 활력을 주고 욕망을 활성화시키면 좋은 측면도 있지만 성공의 신화에 부응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즉 1%의 99%가 들러리를 쓰게 되고 99%가 1%를 위해서 배제되게 되고 이런 어떤 냉혹한 현실과 마주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점에서 공동체는 성공주의는 필수 요건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수자 대기는 흐름을 발생시키지만 다수자 대기는 흘러가지 않고 한 사람에게 집중되고 고정되어 버리기 때문에 사회를 더 경직되게 만드는 거군요. 성공주의, 승리주의, 성장주의를 극복하고 소수자를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대안적인 방향성을 이야기하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소수자 대기가 결국 하고자 하는 이야기, 지키고자 하는 가치는 뭘까요? 소수자 대기는 권력의 논리가 아니라 사랑의 논리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려는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의견 차이나 다양한 차이를 감소시킴으로써 세상을 바꾸고 모순과 대립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려는 그 방향성이 아니라 차이와 다양성을 만개시키고 풍부하게 만듦으로써 세상을 바꾸려는 전략적인 행동입니다. 이 소수자 대기는 내 안의 소수성을 재발견하고 소수자를 타인으로 식별하지 않고 내 안의 타자 중 일부로 여기면서 환대하고 돌보고 사랑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타자가 있다는 것이 가장 잘 드러나는 부분이 사실은 정신병과 같은 영역인데요. 그런 점에서도 소수자 대기는 어찌 보면 이 들러지 갖다리기 얘기하는 분열적인 과정, 나와 타자가 분열되는 과정하고도 관련될 것 같습니다. 이 소수자 대기는 이 공동체적 관계망과 배치를 반드시 요구합니다. 소수자 대기는 공동체를 풍부하고 다양하게 만듦으로써 그 속에서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그 뜻과 지혜와 아이디어를 가진 주체성을 생산해내고 그것을 통해서 다양한 선택의 경우의 수로서의 어떤 그 특이점을 만들어내는 공동체의 변화를 만드는 원동력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인문학 산책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되기란 사랑이고 또 내 안의 소수성을 발견하는 일이라는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넘쳐나는 분리주의와 혐오 문화를 넘어서기 위해서 꼭 필요한 문제의식이라는 점,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라는 공동체를 풍부하게 만들어 나가는 변화의 원동력이라는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는 우리 삶 속에서 만나볼 수 있는 구체적인 소수자 대기 종류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긴 시간 소수자 대기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이 넘치는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발장은행의 대표를 맡고 있는 홍세화입니다. 200만 원, 300만 원 벌금을 내지 못해 감옥에 갇히는 분이 매년 4만 명이 넘습니다. 장발장은행은 이분들에게 무이자 무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발장은행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로 모든 게 엉망으로 치닫는 듯한 세상입니다마는 스스로 아름다워지는 데에 경연쩍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